안녕하세요. 목요일 5시 30분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우리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장외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 콕콕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지금 제 옆에는요.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젊을수록 장애 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애 주식입니다. 장애 주식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새로운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젊은 만큼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조금은 계좌가 좀 빈약하더라도 그래도 부자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바로 장외 주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열심히 배워볼게요. 우리는 또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장애 주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답을 줍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는데요. 예. 열정 이렇게 3번 언급하는 거예요. 같이 예, 하고 시작할까요? 다음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열정. 제가 했어요? 예, 자,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예. 한 주간의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공모주들의 이슈가 되게 굵직굵직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네, 많네요. 맞습니다. 우리 큰 주식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 여타 그 주식을 메꾸는 주식들이 또 새로운 주식들을 속속 전했습니다. 큐라티스가 정부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 업체에 선정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 중에 2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됐고 예. mRNA 방식의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큐라티스는 시장에서 이 영향으로 2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죠. 장애 주식 묻지마 투자가 감소했죠. 그랬죠. 우리가 대여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래프톤이 상장과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나 같은 날 공모를 한 원티드랩은 따상을 갔죠. 예. 그래서 중소형주가 또다시 사랑을 받고 있듯이 브랜드 파워로 단순하게 들어가는 개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타백신 연구소가 증권서를 제출했네요. 이 뜻은 상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코스닥 상장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번 달에는 반드시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2분기에 6월 달에 거래하신 분들 있잖아요. 6월 달까지 거래하신 분들은 거래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거기서 매매를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시켜줘야 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권플러스 비상장으로서 주식을 매도한 분이라든가 또는 매수 후에 또 다시 매도하신 분들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매매 계약서는 플랫폼 이용하는 사람들이면 어디에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두나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계좌에 돈을 넣고 내 계좌에 주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쌍방을 예. SNS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남겨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를 반드시 주십시오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한 사람들이 네. 삼성증권에 전화를 합니다. 예. 매매 계약서로 좀 주려고 하는데 삼성증권은 위탁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매매한 사람들이 매도자, 매수자 간에 반드시 SNS에 문자를 남겨서 매매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왔을 네. 때 정확히 거래가 성사된 거라.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이처럼 양도소득세 신고 기일이 도래됐을 때 너무 바빠지겠네요. 난감해지죠. 앞서 말한 대로 계약서만 내면 되는데 없으면 그 당시에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네. 그 당시 거래했던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라든가 증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좀 난처한 게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가장 크게 난처한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할 때는 스스로 잘 챙겨야 되는 스스로 부분이군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겠습니다.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을 지적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사 당연히 지급 마케팅이다. 맞아요. 저도 이거 대단한 봤어요. 카카오 엔터도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입니다. 그죠? 제발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살 수 없는 주식이 됐습니다. 요즘 카카오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카카오뱅크도 상장됐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에 상장됐고 올해 카카오뱅크, 잠시 후에 카카오페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상장을 앞두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우주 중 하나가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의 앱툰을 이용하면 그중에 일부 사람들을 뽑아서 주식을 나눠준다. 정말 이벤트가 특이하죠. 네. 그만큼 이제는 주식이라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상품들 보면 뭐 자동차 한 대라든가 맞아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상품들이 소비 뭐 그렇죠. 그런 청소기를 부분들이죠. 준다거나 냉장고를 준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정말 실용적으로 주식. 아주 정말 MZ 세대가 좋아할 예. 주식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만화를 안 보겠습니까? 그쵸. 보죠. 저 같은 거도 볼 가능. 카카오 웹툰 보고 주식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벤트 형식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는 이미 토스가 한번 보여줬고요. 네. 이번에도 카카오도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만큼 주식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참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을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도 저희가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한 주 어땠을까요? 네, 한 주간 시세 현대 ENG가 변동 없이 110만 원을 지켰고요. LG 큰 대형주들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큰 대형주들이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떴는데 그중에서 두나무죠. 이 두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예. 그래서 다시 5천만 원대 진입을 회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가 엊그제 같은 일이지만 네. 가상자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시대는 한 번은 올 거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고 그 주식이 가상자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한번 볼 필요가 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미국은 그 거래소가 상장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가상자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상장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두나무이기 두나무죠.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트가 빠져나간 주도주 자리를 이 두나무가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6천, 7천, 8천이 회복된다면 두나무 주식은 50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두나무 주식은 가상자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가상, 암호화폐 관련된 수식들도 챙겨보면서 두나무 주식도 같이 편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디프렌드 변동 없었고요. 큐라티스가 앞서 말한 대로 정보 지원 사업에 우리가 일상 진입했죠. 네. mRNA 방식으로 진입하면서 25,500원대 진입했습니다. 2만 원대를 안정하게 지키고 있고 만약에 이 회사가 2상가 또는 결핵 백신이 3상까지 이어진다면 또 다른 호재가 작용할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누차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프레드는 변동 없었고요. 그 뒤를 위해서 비바 리퍼블리카 저는 토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 뜻은 이 플랫폼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토스입니다. 토스 증권, 그다음에 토스 뱅크. 이게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장점이 간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뱅크보다 더 간단한 게 바로 비바 토스입니다. 더 간단하고 그곳에서 이제 증권과 은행 업무까지 이루어진다면 네. 송금 업무까지 다 같이 이루어진다면 삼위일체입니다. 너무 쉽겠죠. 그리고 이번에 앱 조회수를 봤을 때 이미 앞서갔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겹치고 있어.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일부 있잖아요. 그 유저들을 그 토스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은 플랫폼 시장이 실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우리가 이커머스는 판매 중심으로 갔었잖아요. 네. 플랫폼 시장이 이제는 그곳에 광고 마케팅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플랫폼에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광고가 이 코로나 시대로 급격히 축소가 되고 예. 반대로 플랫폼 시장의 광고는 급격히 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연초 대비 현재 한 52% 상승했습니다. 그 뜻은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한 80% 이상이 증가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네. 그 회사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는 하나의 회사다. 그들이 갖고 있는 토스 증권, 토스 뱅크, 네. 그다음에 간편 송구가 이어진다면 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MZ 세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비바 리퍼블리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놀자 앞서 말한 대로 비전 펀드로부터 2조를 투자 받았죠. 11만 3천 원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무진사람 변동 없었고요. 한국코러스도 기본적으로 81,500원인데 한국코러스가 지금 현재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러시아 백신입니다.
아직 그 샘플을 보냈는데 어떤 허가를 득하지는 못했다. 이 허가를 득하고 나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산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항상 움직입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 할 때 5,000원, 6,000원, 7,000원대 했는데 2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5,000원짜리 주식이 야금야금 올라와서 21,000원 했는데 개인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도 의적 관계로 갈 필요가 있다. 그건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이득은 현대아산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대아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어떠한 테마가 엮였을 때 함께 움직이는 시세가 모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좀 많이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이 한번 휘몰아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 두 큰 대여주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의 공석, 이 공석이 된 장애주의 주도주 쟁탈입니다. 예. 과연 어떤 종목이 그 빈자리를 메꿀까? 이미 그 크래프톤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상장에 있는 게임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잡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낮은 1,000원대 미만에 있는 게임주들이 급격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게임 주식으로 흥행을 맛본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이 다시 게임주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급격히 올라오는 온페이스 게임즈라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요즘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EVR 스튜디오 이런 관련 주식들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게임 주식이 그래도 바이오 주식보다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 게임은 전 세계 글로벌 리더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보다는 게임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면서 게임 주식이 반짝거리고 있지만 그 예전부터 대여주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카카오뱅크라든가 우리가 크래프톤 대여주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시장이 있어요. 요새는 중소형주 관련주로 살짝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앞서 말한 대로 크래프톤과 같이 공모한 회사가 따상을 가면서 그쵸? 정말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를 찾자라는 어떻게 공부하는 자기 주식 개미들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시장은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시장에서 소비됐던 뭔가 이미지 중심의 네임밸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저희 계속해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을 고민되는 장외 주식 이야기들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장외 주식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좀 도착을 했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상장 기업도 감사 보고서 확인할 수 있나요?인데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비상장 기업도 외부 감사 기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가 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 정확히 나오죠. 연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죠. 예. 주석이라든가 재무제표 사항이라든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현명한 방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즐겨찾기에 다트가 꼭 있어야겠네요. 네, 기본이죠. 예. 기본이겠죠. 기본, 예, 좋습니다. 기본이죠. 이어서 다음 질문도 볼게요. 장외 주식 매수했는데요. 매수한 사람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이 질문은 좀 여러 다뤘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입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은 장에서 구입한 주식이 상장돼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질문이었고 예.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세금, 바로 세금. 양도세 부분입니다. 예. 당연히 매수한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도한 사람의 양도 차익이죠. 그쵸. 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거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중공거래세는 내야겠죠. 그래서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거래소 코스닥은 양도세가 없는데 왜 비상장 주식만 양도세가 있냐. 이것이 비상장 주식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것도 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유일하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개편 문제는 늘 하두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편을 한 번쯤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봤고 다음 질문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나오고 나서 장외 주식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냐의 질문인데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상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상장 일정이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의 상명은 상장입니다. 맞아요.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누가 편입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비상장 회사가 앞서 말한 대로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95%는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고 일부는 배당을 하지만 거의 배당을 않기 때문에 상장의 이슈가 없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미 구체적인 상장 로드맵이 발표된 상태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겠죠. 이미 오른 상황 아닐까요? 오른 상태에서 구입한다면 많은 이익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최소 2년, 3년 전에 편입을 해서 상승 시점 있죠? 우리가 주관사를 선정하는 시점이라든가 최초에는 그 회사가 미발행 상태입니다. 미발행 상태인데 미발행 주권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고요. 네. 미발행 상태에서 통일주권이 발행되겠죠? 네. 그때 또 상승을 하겠죠. 이 회사가 주관사를 선정하겠죠? 그때 또 상승할 것이고 심사를 청구하면 또 상장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사가 통과됐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장 노드백이 나왔다면 이런 주식들은 쉽게 편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왜? 이미 비싸져 만큼 있기 올랐다.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있는 2, 3개월 안에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를 산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95,000원대 거래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됐죠.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이 95,000원. 지금 7만 원대 행보하고 있고, 크래프톤은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40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드뱅이 나온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깊이 대상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적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 상장 일정 나온 이후에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글쎄요, 여러분이 워낙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이 또 있네요. 볼게요. 많은 공모주 가운데 유망한 종목을 왜냐면 고르기 어려운 게 공시제도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되게 거잖아요. 어렵죠. 그럼 우리는 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소장님 방송을 보면 되나요? 그렇죠. 방송으로 1차적으로 여가는 되겠죠. 예. 1차적인 여가는 되겠고 유튜브를 보시면.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가치겠죠.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로 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한 자산을 지키는 안전한가 이 회사가. 그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성장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가? 왜 상장되는 시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기 때문에 성장성 상당히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수익성. 수익성이 안 되는 회사를 투자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장해주시는 현재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적 가치도 반드시 보면서 거기도 미래적 가치를 같이 겸비하고 있는 회사를 구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유망주를 고르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 가지는 바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볼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도 꼭 적으시길 바라요. 이 3박자였습니다. 안정적인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수익을 확실히 내고 있는 기업인가, 이 3박자를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더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 게시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강의로 집중 탐구해보죠.
유망한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목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장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 2, 3년 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1년 전에 얼마였을까? 1년 전에만 들어갔어도 우리는 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것인가? 과거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은 이 장애주식 이정표를 제시한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들, 그게 현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미래적 가치에 너무 무게를 둔 인터넷 뱅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년 전에 정확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1년 전의 가격은 시작점이 11만 원이었습니다. 카뱅은 1만 원. 1만 그리고 원. 그 후 1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2만 원, 13만 원 갔기 때문에 지금 사신 분들은 반토막 났겠죠, 지금. 그죠? 1년 전에 장기적 투자를 관점으로 가서 편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고가 논리 14였지만, 근데 그건 뭐냐면 인터넷 뱅킹 시대가 도래됐다고 하는 무한정한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개인들이 편입을 했습니다. 실은 현재적 가치에 무게도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적 가치를 무시한 상태에서 미래적 가치 너무 힘을 치중한 사람들이 10만 원, 11만 원, 네. 12만 원, 13만 원의 주식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확히 현재 반토막이 났습니다. 장기적 투자는 1년 전에 샀는데 왜 손실을 했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현재적 가치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무한한 미래 성장의 가능성, 싱그러 같은 성장성이잖아요. 인터넷 뱅킹은 대세는 대세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KB금융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를 넘어가는 시총은 고가다. 그때부터 누차 주식했지만 이런 주식들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카카오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브랜드파가 너무 좋은 카카오뱅크를 편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섣불리 편입한 사람들이 현재적으로는 가장 큰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장기적 투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카카오뱅크가 보여주고, 두 번째로 1년 전에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 순이익이 났죠. 크래프톤을 1년 전에 크래프톤은 22만 원이거든요. 현재 가치가 40만 원대니까요. 정확히 100%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네요. 장기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죠. 예. 당연하죠. 그 크래프톤은 그 당시에 일반 개들 이 회사가 상장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크래프톤은 1년 전에 편집한 사람은 상당히 맞았어요. 이유는 뭐냐? 게임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들,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을 3개월 전에 편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다 망했습니다. 1년 전에 크래프톤을 편집한 사람은 100%의 수익을 얻었죠. 반대로 카카오뱅크를 편집한 사람들은 100%의 손실을 받고. 그러나 이 단기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역시 장애 주식은 저축이다. 뭐냐? 장기적 투자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현재적 가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년 전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과 어떤 안목으로 종목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혜 얻으셨길 바라면서요. 저희 오늘 배웠던 이 종목 보는 관점들 정리하고 올게요. 이제 많은 용기가 생기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소장님, 이제 막 장외 주식 시작하려는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장애 주식은 절대 조급함을 갖지 말고 천천히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 주식은 장기적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마음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가져가자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또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